정치권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취임한 지 146일 만에 쓸쓸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줄곧 강조했는데 한동훈의 정치는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는 표현은 조금 성급한 평가라고 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가 믿었던 그 친한계 최고위원 두 분이 한동훈 대표와 전혀 상의 없이 사퇴하는 바람에 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버틸 재간은 없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보면 어쨌든 검사적 정치관으로 볼 때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예. 탄핵에 투표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억울하다. 이해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은 142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그리고 총선 때는 원톱, 그 외로운 또 이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가빴던 1년이었는데 예. 지금은 실패라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예. 정치적 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1년 동안의 정치 생활을 복귀해보면서 본인 스스로도 성찰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론들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재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머리에 차기 대선까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네. 비상계엄은 유연적이라는 평가를 바로 해버렸고 예. 그리고 탄핵감이라고 지금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잠깐 쉬는 동안에도 아마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선 행보는 조심스럽게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탄핵 찬성 의원들을 제명하거나 제명하라. 징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을 때 저번 이준석 대표 때처럼 당원권 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한동훈 죽이기 그리고 일명 얘기하는 그 김옥군 프로젝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고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때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임명진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첫 일성이 친박을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 인사가 들어온 비대위일 경우 또 친윤 청사를 들고 놓으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내 인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시네요. 원내에서 지금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력한 비대위원장이 거론됐는데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번 비대위원장은 독배 중에 독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른 원내대표 때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져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는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순소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 대국민 사과와 진지한 반성이 첫 번째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는 예. 이 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저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첫 단초가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는데 정치권도 시간 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먼저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이게 6개월간의 수싸움에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의 초싸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180 이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5월 중순쯤 되면 가능한데 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3심도 각각 3개월이기 때문에 예. 둘 다 합치면 6개월. 그러니까 5월 중순이 되면 탄핵 심판이 끝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심판이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 심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법원에 빨리 이게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그런 탄원서가 낸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나 아마 국민들도 한번 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재판 끌기 또는 시간 끌기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정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인데 이재명 대표 연일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최약체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협의체를 구상을 했는데 아마 국정협의체를 아마 국민님하고 함께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행보를 하는 것들은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결국 인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안정감을 주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계속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의원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픽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던 건 딱 하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윤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도 이준석 대표의 눈에는 이것은 서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막상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아마 동병상련 입장 또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오해가 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만간 정치적 화해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둘 사이에 어쨌든 간에 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로 간에 정치적 오해를 풀고 이제 화해 길로 들었었다는 게 의미심장한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인데요. 지금 특검법,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 하나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본인이 권한 대행을 맡고 첫 결재를 거부권을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아마 이것이 정책적 사안하고 정치적 사안으로 분류되는데 아마 그 농림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들, 예를 들어 농업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안이 국회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폐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건의를 수용한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라는 게 워낙 큰 사안이 있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는 함께 아마 이 부분은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이명박 정부 관련된 BBK 특검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배제되는 그런 특검이 발족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차용해서 두 개 아마 쟁점 법안, 그 정치적 법안권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번 주에 뭐 임시 국무회의 연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